초등 영어 문제집 잘 알고 공부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선택과 학습이 잘못 이루어지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특히 초등 영어에 있어서 문제집은 양날의 검 같은 것이죠. 오늘 초등 영어 문제집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까지 잘하는 초등영어 공부법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권태영 소장입니다. 영어 문제집의 선택은 특히 초등 때 어렵습니다. 선택지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기별로 그 선택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문제집 선택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초등영어 문제집으로 인기순 검색을 하게 되면 영어 교과서 자습서 및 평가 문제집이 많이 나옵니다. 학교 영어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보조적 성격의 교재죠.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학교 영어 공부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교재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영어 문제집의 상당수가 문법 관련 교재입니다. 준비 안 된 저학년은 시작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조언을 드렸었죠. 빠르면 4학년, 보통의 경우는 5학년쯤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어법 문제만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문제집은 비추합니다. 그 어법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비추합니다. 그냥 어법 문제만 있는 문법책 말고 읽기 또는 쓰기와 연계된 책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초등 고학년 시기의 문법은 좀 더 정확하게 읽는 능력 그리고 쓰기를 위한 기초 체력이기 때문이죠. 단기간에 정확한 듣기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초등 듣기 문제집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듣기 문제집은 단순히 답을 고르는 방식의 교재보다는 일부분이라도 딕테이션, 즉 받아쓰기가 가능한 교재가 좋습니다. 받아쓰기는 짧은 시간에 듣기 실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또한 단어와 문장을 써보는 연습도 됩니다. 다만 파닉스를 거쳐 최소 단어를 쓸 줄 아는 단계에서 본인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급적 아이 수준의 쉬운 문제집을 선택해서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초등 고학년 때 꼭 경험해야 하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 독해 문제집이죠. 무엇보다 중등 대비를 위해 지문과 문제 형식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의 독해 수준 및 취약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독후 활동이 곧 책의 문제 문항이어서 영어 지문을 읽고 따로 독후 활동을 준비할 필요가 없죠. 비문학 중심의 배경 지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5, 6학년 아이라면 수준에 맞는 독해 문제집 한 권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제집 선택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문제집을 활용하느냐겠죠. 우선 자기주도 또는 엄마표 영어라면 채점은 부모님이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직접 하는 것보다 학습에 훨씬 더 유익한 점들이 있으니까요. 아이가 채점을 하게 되면 틀린 문제의 답을 알게 됩니다. 답을 보는 순간 이건 줄 알았어 하면서 그냥 실수로 치부하며 대강 넘어가는 습관이 들기 쉽죠. 객관식 답만 맞추면 알고 있다고 믿는 습관은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채점을 해주셔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채점을 하면서 찐 정답인지 찍어서 맞춘 것인지를 가벼운 질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딩과 리스닝에서 지문과 대화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핵심 역량인데 아이에게 말로 간단히 주제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예 말을 못하면 찍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영어에서 답을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린 문제가 선생님입니다. 틀린 선지 하나 지우고 새로 시작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시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러니 채점은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죠. 문제를 푼 후에 푸는 과정과 점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채점 후에 시작됩니다. 바로 오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있죠. 수학에서 오답 문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오답은 매우 중요한 학습 지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리딩 문제집에서 대의, 즉 주제를 묻는 문제 위주로 틀리는 아이라면 문장 위주로만 해석하는데 급급하고 단락 단위로 독해를 못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아이 수준에 안 맞는 문제집이거나 독해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겠죠. 글 속에서 팩트 등의 정보를 묻는 문제를 자주 틀린다면 글을 성급하게 읽거나 설렁설렁 집중 안 하며 읽거나 어휘가 부족한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 상황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죠. 영어에서의 오답 문제의 처리는 그 문제, 문항 자체가 아니라 해당 지문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즉, 문제, 문항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지문만 잘 이해된다면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어 문제집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그 속에 나온 지문과 문장을 잘 독해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집을 복습하는 경우에 문제 문항을 다시 보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문 또는 문장 해석이 매끄럽게 잘 되는지 잘 들리는지 위주로 빠르게 돌려보면 됩니다. 문법 교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문제집은 영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좀 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력이 부족한 아이이거나 영어 공부 습관이 많이 부족한 아이에게 수준에 맞지 않는 영어 문제집을 많이 풀라고 다그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이 수준에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집을 찾아주시는 것. 또 그런 교재로 엄마표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집으로 좀 더 디테일하고 체계적으로 영어 학습을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집 선택과 활용의 원칙을 아이가 얼마나 실천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있는지 파악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공감 가시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